곧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장 중이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좌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남동구청 공동주택가 주택계획팀장 박현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설명회 본 순서인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의 취지와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재건축 여부를 확정 짓거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현재 주민 공람 중인 재건축 정비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정비계획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떤 단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지을 때 먼저 전체 설계 방향을 잡는 것처럼 오늘 단계는 앞으로 이 지역을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큰 방향을 계획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어느 위치에 공동주택이 배치될 것인지라든가 도로에 선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은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와 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계획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건물의 세부 평면이나 동호수 배치, 개별 세대 구조와 같은 세부적인 건축 계획안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시행 계획 단계에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정 분담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정비 계획 안에 담겨 있는 개별 추정 분담금에 대한 안내는 어디까지나 현재 정비 계획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단계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사업 규모와 건축 계획은 물론 공사비와 감정평가 등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소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 제시되는 금액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종 분담금은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와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안은 조합원들, 주민분들이 의사결정으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개별 분담금의 확정 여부를 설명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현재 주민 공람 중인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민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향후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의견 제출 기간 중 제출되는 서면 의견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주민 설명 시간이 끝나고 있을 질의응답 시간이나 의견 개진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안 설명은 더반 ENG 서재현 상무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설명을 맡은 더바니엔지의 서재현 상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입니다. 금일은 이제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안 중에 토지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토지 등 소유자의 유형별 분담금, 향후 추진 절차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7월 재건축 사업 이반 제안 검토 신청 후 동년 10월에 사전 컨설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25년 4월에 이반 제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6년 4월에 이반 제안 반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중이며 금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29번지 1원으로 만수주공 아파트 1단지부터 6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41만 9,320제곱미터입니다. 약 12만 7천 평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만수 1단지, 3단지, 6단지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2단지, 4단지, 5단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 근린공원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에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1980년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으로 만수일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번 사진 같은 경우는 대상지 남측 만수주공 사거리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전경이며 2번은 대상지 서측 만수로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전경 사진입니다. 3번과 4번은 대상지 북측 만수서로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전경 사진입니다. 만수주공 사거리에서 조동초 사거리까지 레벨 차이는 약 25m 나지만은 거리가 약 800m 정도로 경사도는 약 3% 정도로 완만한 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 종합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만수역에 위치하여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며 주변에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간선 도로인 백범로를 통해 인천, 시흥, 부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적 연결 체계가 용이하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상지는 1단지에서 6단지 총 12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수는 6,866세대입니다. 토지는 총 30필지로 사유지 16필지가 8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지는 14필지로 1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만수 1동에서 6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의 학교 6개소를 제외한 면적 41만 9,320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수주공 1단지, 3단지, 6단지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변경안에서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만수 근린공원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참고로 2종에서 3종 종상향 시에는 용적률이 올라가므로 그에 따른 공공기여 순부담이 10%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신설 6개 노선, 변경 5개 노선, 폐지 2개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서입니다. 만수주공 재건축 사업 및 대상지 인근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3,000제곱미터의 노예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며 만수 근린공원은 확장하여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대상지 내에 있던 아담공원과 둥지공원은 폐지하고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백번로변 완충녹지는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분입니다. 만수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전 신설토로 반영하였으며 만수 근린공원 내에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로 이전 신설토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내의 하수 간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폐지하는 걸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도면으로 표현한 도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대한 부분과 공원에 대한 부분, 주차장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이제 만수로 50번 길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요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고려해서 공공보행 통로로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라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약 3개 획지 31만 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하여 336.89%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165m 이하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세대수는 1338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이제 토지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적인 개발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3개의 큰 아파트 획지로 구분을 하였고요. 만수 근린공원은 중앙에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주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며 공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어린이 공원을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수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청사로 계획을 하고요. 그 옆에 노예 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와 체육과 행정이 복합적으로 되는 생활 SO 시설을 직접 하여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보행 동선을 고려해서 공공보행 통로 2개소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앞서 보신 토지용 계획에서 기반시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도면으로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주변 교통과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자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거는 순부담률에 대한 산정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 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종상향 시 10%의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 저희가 정비 기반시설을 내놓음으로써 순부담률을 최소 10% 이상을 확보한 내용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3개의 아파트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336.89% 이하, 층수는 49층 이하, 세대수는 133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1338세 중 분양은 9336세대, 임대는 1002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임대 세대는 법적 상한 용적률 및 역세권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확보분이 필수적인 공공기여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산정 계획안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특례 용적률 330%까지 받는데 아무런 공공기여 없이 336%를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용적률에 대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체계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수형 역세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는 역세권 특례 용적률까지 5개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조건마다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 그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나의 용도 지역이 아니라 현재 2종, 3종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 보니까는요. 그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서 기준 용적률이 218% 정도 나오는 거고요. 허용 용적률은 보통 이제 친환경 인센티브를 고려해가지고 최대 지금 현재 20%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8에서 20%를 반영한 238%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 용적률까지는 상한 용적률이 275%입니다. 그럼 238부터 275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공원이든 도로든 완충녹지든 체육시설이든 이런 공공기여를 통해서 275%까지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상한 용적률, 3종 일반주거지의 법적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275%에서 300%까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서 70%를 일반 분양분으로 찾아가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세권 특례 용적률은 336.89%입니다. 법적상한 용적률 300에서 336%에 약 36.89%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으면 절반을 분양으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그냥 주는 건 아니고 각각에 따른 그런 공공기여가 있을 때 해당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법적상한 용적률을 찾는 임대주택, 역세권 특례 용적률을 찾는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상한 용적률을 찾는 임대주택으로 약 399세대를 계획했고요. 역세권 특례 용적률을 찾는 계획으로 약 60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 세대수는 1002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비계획안 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면적 대비 획지면적은 약 74%로 31만 1천 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역세권 특례를 적용한 336.89%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대지 면적 대비 훨씬 더 많은 지상층 연면적을 확보하여 분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계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용계, 도시계획 시설, 용적률, 높이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구역 지정 이후에 통합심의라든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수 계획은 다음으로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특례 용적률 336.75%를 계획하여 지상 연면적 104만 제곱미터, 지하 연면적 약 58만 제곱미터로 총 연면적 약 160만 제곱미터라는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수 배치와 단지 쾌적성을 고려하여 건폐율은 3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49층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내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은 총 14,615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수치는 세대당 약 1.4대 수준으로 향후에 주차 걱정 없는 쾌적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수 계획은 기존 6,866세대에서 3,472세대가 늘어난 총 1,33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분양주택이 9,336세대이며 임대주택은 법적 상한 및 역세권 특례에 따른 의무 확보분 1,00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도입니다. 총 78개 동 최고 층수 49층 1,33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의 거머리산, 학교, 저층 주거지 등 주변 지역을 고려한 건축 배치를 하였으며 주변부는 낮은 층으로 계획을 했고 중앙으로 올수록 높은 층을 계획해서 피라미드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주변 도로의 영향 최소화 및 입주민들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해 주간선 도로의 확보, 단지 관통도로 선형 변경 및 확보, 사방 분산형 진출입 동선 체계로 계획하였으며 공공보행 통로라든지 보행자 도로 등을 통해서 보행 친화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분담금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620만원, 일반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으로 추정 비례율은 108.81%로 추정되었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설명에 이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정비계획은 지금 보시는 요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단계에 와 있으며 향후에 구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리고 심의 결정 고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아파트 부지는 30만이 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경관법상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경관 심의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협의가 완료한 이후에 인천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의 통과 이후에는 결정고시로 해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건축교통 경관 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사업의 완료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수주공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업무를 담당한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현물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 현물 출자를 한 이 토지에 이제 우리가 공원은 어떻게 설치하고 용적률은 몇 프로로 해서 도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몇 층의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거냐 거기에 따른 기초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기초 설계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이 바로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사항, 내가 몇 평인데 몇 평 갈 때 내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장 기초 단계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2022년도 1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여러분의 재건축 사업의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에서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정 분담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여기 빨간 커스가 보이시죠? 예, 이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죠? 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와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권리가액, 요 차이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분담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더 크게 되면 이때는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그러면 나의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권리가액은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바로 내 무상권리가액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례율은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 네모, 노란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걸 갖다 우리는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익을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6,800명 또 뭐 상가 150개 뭐 이렇게 해서 한 약 7,000세대의 종전자산 평가금의 총 합계로 나누게 되면 그게 바로 비례율이 된다. 설명이 좀 어렵죠? 예. 쉽게 말해서 이 비례율은 이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 제가 하나 팁 하나 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비례율은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즉 개발이익을 여러분들의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나눈 걸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가지고 요 공식에서 요 분모에 있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한번 비례율 옆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그 공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즉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여러분들의 전체 개발이익이라고 했죠. 이 개발이익은 여러분들의 총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것, 즉 여러분들 전체 권리가액과 항상 같아집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비례율을 높이거나 종전자산을 평가 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개발이익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총비용을 감소시켜서 이 개발이익의 크기를 극대화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무상권리가액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즉 개발이익의 크기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무상권리가액은 종속변수가 된다. 그걸 갖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제가 예시한 것처럼 이 공식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만약에 3억이에요. 그런데 비례율이 9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3억이 아니라 2억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조그마한 아파트 2억 6천의 분양가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차익인 1,000만 원을 환급을 받게 되고요. 또 나는 3억짜리를 갖다가 분양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차익인 3천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7,000명의 전체 소유자가 어떤 분은 환급받고 어떤 분은 부담하고 이렇게 쭉 합계를 내게 되면 그 7,000명의 합계 대차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재건축 사업에 따른 금전정산은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분담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우리 분양 수입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 분양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사비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걸 지금부터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사업의 절차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몇 번? 3번? 우리는 지금 요 1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단계에 와 있는데 내가 왜 이 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의 주인은 우리 소유자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안 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 사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소유자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에서는 각 절차를 이렇게 정해놓고 각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이 사업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전자산과 조합원 분양가, 요걸 갖다 우리가 종부자산이라고 하는데 요 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적 입법 74조에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의 전체 총회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 종전자산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1단계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실제로 정밀한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토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을 치면 알 수 있는 여기 KB 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시세,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저희들이 1단지부터 6단지까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해본 결과 저희들은 여기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게 나와 있는 KB 부동산 시세의 상위 평균가를 한번 우리가 종전자산 가격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으로 이제 한번 쭉 가격을 저희들이 추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총 합계를 알아야지 분모의 값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공동주택 공시 그 공동주택의 가격 6,863세대에 상가 153세대 여기에 따른 이제 금액을 갖다가 전체를 추산해봤더니 전체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의 시세가 1조 9,776억 정도가 되더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종후자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추정을 하는데 이 종후자산이라는 건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아직 없지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설계안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식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즉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 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날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가도 한 2년은 가야지 이제 이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는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정한 결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1338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시세를 갖다가 쭉 한번 봤더니 그래도 우리 단지와 가장 근접해 있는 호레나 더샵 여기가 한 공급 가격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현재 시점에서 한 신축을 한다면 한 2,500만 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분양 수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분양가가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저렇게 시세대로 다 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로 한번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본전만 받고 넘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일반 분양가의 한 70% 정도에서 2,500만 원일 때 조합원님들은 1,75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보니까 전체 금액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조 9,400억 정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죠. 아까 우리가 1조 9천억 정도 현물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종후 수입이 이제 분양 수입이 한 5조 9천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럼 이게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사비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공사에게 지급할 직접 공사비를 한 620만 원 정도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근에 아마 저기 구도심에 있는 동구에 거기 금동지구 재개발 사업에 한양건설이 들어오면서 평당 한 550만 원에 올 1월 달에 시공사가 선정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더 좋은 메이저급의 이제 시공사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한 62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당 62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관리비, 설계비, 감리비, 외주 용역비, 각종 분담금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갖다가 다 더해보니까 한 3조 7,889억 정도의 비용이 추정이 되더라.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변동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 규모에서 지금 우리가 160만 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갖다가 짓게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50만 원이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당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0만 원이 줄어들면 반대로 한 3,5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민감도 분석을 제가 해봤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총 비용이 3조 7,889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전자산, 그 다음에 조합원들 분양가, 그 다음에 공사비 이 세 가지를 갖다 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담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비례율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율이라는 것은 전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걸 여러분들 종전자산 총평가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비례율이 된다. 그러면 총 분양 수입은 5조 9,4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자금이 3조 7,889억이다. 그러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그걸 개발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개발이익이 2조 1,519억이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현물 투자한 전체 종전자산가액 1조 9,976억으로 나누게 되면 비례율은 108.81%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무상권리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참고로 이제 이 비례율은 108%라고 하면 아직 100%에 도달이 안 됐죠. 그러면 100%에 도달이 되려고 하면 종전 여기 분모가 올라가면 요게 떨어져서 100% 내려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재 시세를 조사해 놓은 이 가격이 아직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한 8%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집 팔지 말고 조금 더 있다가 재건축하고 나서 팔면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걸 팁으로 드리고요. 분담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1단지는 우리가 저층 아파트로 해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 하시는 분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3평, 15평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평이 대략적으로 뭐 한 17평으로 간다. 17평으로 간다. 요게 이제 신축이거든요. 여기 신축인데 요거는 종전, 요거는 신축. 그래서 요거는 추정 종전 가격 여기에 비례율을 곱하면은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15평에 살았으니까 14평도 내 15평보다 면적이 더 크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나는 5,800만 원 환급을 받고 나는 14평으로 가겠다. 그러다 재건축을 하면 예를 들어 17평을 들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15평이 17평으로 가면은 분담금을 54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반듯한 이제 20평으로 가야 된다. 20평으로 가게 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로 내요. 그런데 15평이지만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좀 살아보자. 방은 3개 나온다더라. 이렇게 해서 24평을 신청하게 되면은 분담금이 1억 3,1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략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략 지금 현재의 용적률 하에서 우리가 현재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렇다라는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에 많은 22평이 20평으로 간다. 그러면 한 7,700만 원. 그 다음에 한 24평, 꿈의 24평으로 가야 되겠다. 이 24평이요, 신축해서 지어놓으면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30평 아파트보다 더 큽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 지어지던 1990 몇 년도 또 80 몇 년도 이때 건축법하고 지금 건축법하고 전용 면적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실평수가 훨씬 큰 아파트가 돼요. 지금 그걸 갖다가 다음에 이제 또 설계사가 이제 좋은 설계사들이 와서 아마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단지도 우리는 저층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8평이 내가 20평에 간다. 20평에 가면 한 3,100만 원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단지에 22평이 20평으로 간다. 그러면 8,800만 원. 또 꿈에 24평으로 간다. 그러면 1억 5,800. 이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게 되고, 또 5단지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중층 아파트인데 여기에 20평이 같은 20평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억 1,500 정도의 분담금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6단지 15평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14평으로 가면은 661만 8천 원의 추정 분담금이 나오지만은 나도 20평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평으로 가게 되면 한 1억 2,600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 또 여러분들이 길어지게 되느냐, 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느냐, 또 더 많이 내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더 올라가느냐 더 내려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은 계속 변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담금이 결정되는 시간은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때가 되어야지 이제 비로소 결정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추정 분담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가복은 별도로 짓나요? 네. 상가는 지금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계략적인 추정이고, 이제 요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상가 소유자님들도 개별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른 가격은 별도로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동의를 받을 때 거기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감정평가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안내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뜻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주민분들이 고르게 발언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구역을 앉아 계신 개석 기준으로 세 구역을 나눠가지고 골고루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앉아 계신 방향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민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주민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쪽에서 손 들어주신 주민분. 주민분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답변하실 저희 전문 용역사님들께서 자리하시는 동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만수종 204동에서는 한도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저기 지금 보니까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획지가 지금 3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뭐 도로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기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를 줄 때도 저기에 맞춰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2단지에 사는데 2단지만 2단지 쪽에를 줄 것인지 저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단절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아파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문사항을 얘기해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럼 도시정비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가 사전에 컨설팅에 이제 제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통합 재건축이다 보니까는 하나의 아파트 블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서 사실 이제 10,000세대가 넘는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계획적으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좀 블록을 세분화해서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3개의 단지로 좀 분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토지용 계획이 그냥 이렇게 금방 나온 건 아니고 약 2년 동안의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전문가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토지용 계획이 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협의 과정에서 현재 토지용 계획으로 지금 주민공람이나 설명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지금 그렇게 도로로 잘리면은 현실적으로 잘라놓으면은 서로 간에 소통도 안 되고 그런 거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파트 통합 재개발을 하는데 통합으로 해서 서로가 뭐 같이 수익 저게 되는데 그 잘라놓으면 우리 지금 저기 그러니까 혁지삼은 3단지 같은데 3단지에서 4단지나 2단지로 이렇게 가거나 그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거든요. 통합 재건축이 되니까는 하나의 단지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만 평이나 되는 아파트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 이제 교평심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하나의 단지로 가면 좋지만은 그에 따르는 계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자 그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의 토지용 계획이 도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통합재건축 하나의 단지라는 건 다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현재 토지용 계획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주민분께서 토지 이용 계획적인 측면 말고 분양 계획에 대한 것도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운데 구역에서 질문이 있으신 주민분 계실까요? 한 구역씩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손 들어주신 주민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간지에서 온 전정숙이라는 사람이고요. 질문은요. 시공자 선정 시기와 이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큰 목표는 2035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시공사 선정은 최대한 빨리, 근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 고시가 내년에 한 1분기 정도 나오면 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이제 70%를 넘겨야 되는데 그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조합 설립 동의를 빨리 내셔가지고 저희가 빨리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말이나 늦어도 28년도 초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허가 관련돼서는 앞서 강평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이 동의를 빨리 하실수록 또한 이주도 저희가 거의 7,000명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이제 둔청중 재건축 아파트가 거의 6개월 안에 이주를 했습니다. 아주 빨리 이주를 시작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하면 이제 이주비가 이제 지급이 돼요. 여기는 아까 보셨지만 거의 그 몇 조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주비에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억입니다. 이제는 속도전이에요. 이미 시작했으면 빨리 해야지만 군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조합원 모든 분들이 그 사업비를 좀 줄여가지고 분담도 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가 고시 나하고 조합설 안내동의 안내책자를 내면 빨리 동의서를 내주시고 협조할수록 여러분들의 분담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동의율이 70%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근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동의 구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하겠다라는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계속 동의서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추진위원회 측하고 남동구 측하고 서로 협업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신 분들도 향후 조합 설립 인가 동의서에 동의를 하신 걸로 간주 동의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질의회신을 받아놨고 지금 동의하신 분도 계속 그 70% 동의율에 더 추가적으로 동의율이 축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분 왼쪽 구역에서 질문 있으신 주민분, 네, 지금 손 들어주신 주민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수중 재건축 추진위원인 김동일입니다.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 만수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실 것인데 분담금을 더 줄일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전문가분 계실까요? 네. 분담금 설명을 드렸던 제일감정평가법인의 박영경 평가사입니다. 우리 소유자님들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많이 보면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일 이제 핵심 사항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15평에서 15평을 간다, 30평에서 30평을 간다, 20평에서 20평을 갈 때 분담금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분담금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요즘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안 나올 수는 없고요. 아까 우리 여기 옆에 계신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일반 분양의 면적을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좋은 마감재와 설계를 통해서 일반 분양 단가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갖다가 줄이거나 또 하나는 총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주 후에 만약에 사업이 갈등이 생겨서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그래서 재건축에 실패한 단지가 가끔 한 번씩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한 번씩 나와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위원장님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갈등의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갖다가 줄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지 누가 뭐 하늘에서 뭐 금덩이를 떨어줘가지고 분담금이 줄어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사업의 모든 주체들이시기 때문에 주체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이 사업은 빨리 끝나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게 제가 25년 동안 이 재건축 사업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설명 가름하겠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을까요, 주민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 사회자분이 설명하신 중에 맨 처음에 동의한 사람들이 추후에도 자동으로 동의한 걸로 하고 뭘 개정 한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처음에 네. 물론 동의했어도 과정이 틀리면 다시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철회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처음에 동의했다 해서 끝까지 동의를 자동으로 동의한다는 건 이게 사업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 절차마다의 동의를 매번 구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앞 단계에서 동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에서 의제 동의가 되게끔 도정법에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네. 조합원한테 네. 홍보를 하든가 서면 홍보를 하든가 해야 네. 되는 거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노후계획 도시 인천 세계지구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도 왔었는데 이게 지금 개별 건축하고 노후계획 신고시 안 하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예를 들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노후계획 도시에서도 있다 하면은 비교 설명을 해줘야 조합원들한테 비교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재건축만 빨리 추진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씀이셨고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 두 가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사업 부분하고 재건축 사업 부분하고 어느 사업이 더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 비교하는 시기는 사실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 저희가 지금 정비계획안 재건축 사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비계획안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는 지금까지 한 2,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사실 이 계획안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그 주민 제안과 저희 남동구청에서 입안을 바로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인천시 그 도시정비 정책에 따라서 그 주거 자문 컨설팅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지금 충분히 거쳐서 자문단 회의라든가 관계기관 부서의 그런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분들은 더 빨리 사업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또 공공적인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계획 안에서 자꾸 공공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걸려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죄송스럽게도 그 두 가지 사업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시기는 아니라 이미 입안 결정은 됐고 이 입안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거의 완성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고 이 절차만 끝나면 저희는 이제 그 후에 의견 청취를 거쳐서 저희는 그 입안권자로서 입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하게 되면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재건축 구역이 되는 거예요. 좀 질문하신 방향하고는 조금 옳지 않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재건축 사업으로는 지금 이미 상당히 추진이 돼서 그 부분은 검토가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운데 구역에서 다시 한번 그 모자 써주신 주민분 한번 발언해 주시겠어요? 네, 2단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사는 언제쯤 가는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생각을 하면 좋을까?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주민 한 분께서 이주 부분 문의하셨어요. 언제쯤? 네, 답변 주셨는데 저희라든가 그 주민분들의 노력하에 정말 빠르게 추진된다고 하면 22년, 23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해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5년 이제 입주를 목표로 이주는 한 30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좀 많이 둔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소규모 정비라든가 약간 대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많이들 멈춰 있는 단계가 현재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주를 하려면 이주비가 대출이 돼야 돼요. 조합원들 그 자부담으로 사실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그라든가 분양 보증이라든가 이주비 보증을 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다 보면 그런 이주비 대출 부분, 운영비 대출 부분이 많이 제약이 걸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추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다가 주변 부동산 경기 여건이 좋을 때, 일반 분양 시장이 좋을 때 빨리 치고 나가는 게 가장 사업 속도를 올리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쪽 왼쪽 구역, 맨 앞에 앉아 계신 주민분. 잠깐만, 좀 전에 그 노후계획 도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 노후계획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만수주공 1단지에서 6단지는 그게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외되다 보니 노후계획 도시로 진행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통합 대건축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추진된 거예요, 노후계획. 그거는 그렇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들은 노후계획 도시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2단지 사는 주민은 2단지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위치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단지마다. 저희는 전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은 소유자들한테 그 로열동 좋은 그 동호수를 먼저 우선권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네, 위치도 이제 저희가 만 300세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비계획 위반 관련돼서는 구역을 확정하는 거고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 확정하고 용적률과 이제 추궁수를 확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일반 분양분이 한 2,000에서 한 2,500개 이상 되고 있는데 먼저 조합원들이 우선권을 먼저 로열 동호수를 먼저 가져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각 단지에 그 입주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합 이후에서나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하니까 먼 데다가 이렇게 분양받고 그러면. 근데 여기는 그 일단 전체 세대수가 이제 크기 때문에 뭐 단지가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만 세대는 정말 신도시급 이상입니다. 그만큼 커뮤니티 시설이나 정말 그 전국에서 넘버 2번째로 약간 진행된 사업장이고 모든 시공사들 이제 메이저 시공사들과 그 뭐 서울에 사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좀 약간 많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합 이후에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조합에 오셔가지고 상담하면 충분히, 왜냐면 조합장님이나 조합 임원분들, 대의원님들 다 소유자들이세요. 각 단지별로 다 소유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유자들이나 뭐 아파트 소유자, 상가 소유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계획된 정비 계획 안에 그 노란색 부분이 공동주택 획지예요. 크게 세 가지 획지가 있고 도로 선형이 뭐 기존과는 약간 비슷한 선형으로 지금 위치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부분, 그 획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걸 확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확정하는 자 역시 지금 향후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령 여기에 있던 기존 주택 분들은 여기에 이제 분양을 받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분양받고 그런 안이 있을 수 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분양받는 안이 있을 텐데 그거는 결국에 조합에서 분양 설계를 하면서 안을 놓고 조합은 의사결정으로 결정될 사항이에요. 결국에 주민분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현 시점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양 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여기 주민분께 전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수 신단지 주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현재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또 개략적인 뭐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진행 과정이라든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수행하고 있는 청마 김우현 이사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주민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떠한 개발 사업이라든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혹은 그리고 단지 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영향 예측별 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인데 앞에 이제 전략이라는 게 붙게 되면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전략 단계에서는 좀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라든지 인천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상위 법률 등과 잘 결부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것이 중요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좀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구역이 3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역은 41만 9천 제곱미터거든요. 약 평수로 따지면 한 12만 7천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너무 대단히 큰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 저희 회사에서 2022년도에 수행한 구리주택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그것도 그게 가장 최근의 사례이고 재건축으로 한정하면 2013년경에 수행한 것이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는 전략환경평가를 받는다라고 좀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저희가 인천시로 남동구로 접수를 해서 관련 좀 협의 업무를 진행 중이고 초안 단계에는 저희가 주민공람을 병행을 합니다. 근데 이 주민공람을 따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실시 중에 있는 도시 측에서 하고 있는 주민공람과 같이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오늘 금일 개최되는 주민설명회 같이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고 향후는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을 해서 협의 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강유 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종료가 돼야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구역의 주민분, 네, 저기 손 들어주신, 네, 끝에 앉아 계신 주민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만수주공은 큰 규모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행정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수주공은 고령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신축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재건축의 경우는 도정법에 따라서 추진된 도시정비 사업이고 워낙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법령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다 병행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도 그 맥락의 일환입니다. 사실 지금 두 가지 법령에 따른 그 안을 동시에 주민분께 설명하고 주민 공람을 해서 두세 달의 기간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정비사업 패스트트랙화를 지금 시켜놔서 아까 말씀드린 동의서 부분을 각각의 단계에서 받는 동의서를 통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최종 관문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세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그런 통합 심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한 번의 심의로 정부구역 지정까지 가게 됐고요. 앞으로 그 외에도 다음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는 없애거나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쪽에서 질문하셨죠? 이제 시간 관계상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까운 데 계신 주민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수 4단지에서 양창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희 지역들이 보면은요, 우리 아파트 전체 안에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 4단지의 만수공학교는 지금 만수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사실 저희 아파트가 연계되는 줄 알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했는 것 중에서 만수역과 우리 아파트가 시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 좀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는지 없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만수역과 우리 만수주공이 아파트가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만수역하고 저희 아파트하고의 직접 연결 통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만수역에 대한 그게 이미 개통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사실 공공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진출입을 한다는 거는 약간은 공공성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10,000세대가 넘는 단지다 보니까는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도 향후에 조합 설립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서 검토하는 쪽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좀 조합 단계에서 그 이후 단계에서 좀 검토를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태까지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손 들어주신 주민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여기 앞 일어서신 주민. 네. 수고하십니다. 저 2단지 소주 박종입니다.
저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도로가 가운데 지금 관통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몇 차선으로 돼 있는 겁니까? 상당히 지도는 커 보이는데 몇 차선으로 돼 있는 겁니까? 현재처럼 4차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로 폭은 커 보이는데 보통은 저희가 계획할 때 도로 차선 계획할 때 보행자들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보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복 4차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지금 우리 아파트 단지를 지금 지나는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공용도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공공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소유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 기반 시설로 계획해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만약에 차원벽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예, 그 방음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음벽 설치에 관한 건 저희가 나중에 건축 통합 심의 및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소음 규제치를 상회를 하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좀 산정하기는 힘들고 근데 이제 왕복 4차선에 비교적 좀 차 교통량이 확보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방음벽은 좀 일부 필요한 단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단지를 통과하는데 지금 방음벽이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부담은 그럼 우리 주민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설치 자체는 사업 시행자 부담이 맞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 구역의 뒤쪽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맨 뒤에 손 들어주신 주민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6단지 주문입니다. 그 3개의 블록으로 나뉘다 보니까 좀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 6단지 앞 도로변에 보면 개별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개별 상가들이 이 재건축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아파트 내에서만 그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좀 전에 말씀해주신 상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역계 안에 포함돼 가지고요. 향후에 재건축을 할 때 상가라든지 연도형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건축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구역의 뒤쪽 주민분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여성 주민분. 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장. 3단지 최유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신축 세대수가 1,300세대 중 임대아파트 1,000세대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이 약 2,000세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반 분양 수익금이 좀 적어서 혹시 우리 분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더 어떻게 좀 일반 분양 세대수를 좀 늘려서 우리 분담금을 더 낮춰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나우도인 건축의 정우석 상무고요. 좀 전에 이제 좀 질의 주신 거를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 용적률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336%라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용적률이라는 건 지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그 아파트를 주민분들이 나중에 분양 신청을 다 하실 거고 남는 세대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면적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세대수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 중형이나 대형 이런 평형대를 좀 줄여서 소형 평형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결국 분양을 하는 게 세대수가 늘어나는 방법일 텐데 그렇다면은 저 분담금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경험상 말씀드리면 분담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34평 아파트 한 채를 만들 때 이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17평 아파트 2세대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지상의 면적은 동일합니다. 분양하는 면적도 동일하고 단 34평 아파트를 만들 땐 저희는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을 세대당 약 1.4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 1.4대 주차 대수를 만드는 주차장만 만들면 될 것을 예를 들어 17평 두 세대를 만들게 되면 2.8대를 만들어야 되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지하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세대당 각 세대 창고라는 거를 다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만들면 될 걸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의 면적이 약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뭐 분담금이 내려가는 구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손 들어주신 주민분. 시간 관계상 한 3분 정도만 질문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5단지에 있는 저기 윤주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만세되면 상당히 큰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인구 유입이 만세대가 돼가지고 미분양 사례가 나중에 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남동구청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이게 저기 주변에도 노후된 어떤 이제 또 재건축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인구 유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나중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저기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관계자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재건축 사업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영 사업입니다. 공공 사업이 아닌 재개발보다도 훨씬 더 공공적인 성격이 없는 민영 사업에 가깝고 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라든가 그 일반 분양을 한다라든가 결정을 다 조합원들이 이제 결정하에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분양 속도를 변경을 한다라든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나중에 설립된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시도 하고 바람직하게 운영하는지 적정한 시기에 일반 분양이라든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지 서로 간에 그 감시하면서 감독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멀리서 손 들어주신 주민분 2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동상가 소유자입니다. 우선 아까 설명 잠깐 있었지만은 상가를 소유자가 공동개발하는데 저기에 상가가 들어가면 아까 123개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가 소유자는 완공 후에 말하자면 상가를 분양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그 반포회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 100%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때 조합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가 소유자가 만약에 이 집단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건축이라는 것은 별도 말하자면 가능할 건지,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것은 상가 분양자가 나름대로 별도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상가 분양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 소유자는 나름대로 상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가 분양자가 나름대로 저걸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상가 분양자는 상가 진 다음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네, 그게 제일 감사하고요. 궁금하고요. 네. 일단 주민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법령에서 정한 부분도 있지만 정관에서 정한 부분이라든가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돼서 결국 그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야 되는, 지금 다른 구역이라든가 이런 사례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따로 저희 직원분이 선생님 인적사항을 받아 놓을 테니까 질문사항에 대한 걸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후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계신 주민분들 중에서도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확정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소유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조합에서 이제 총기 결의를 해가지고 상가 소유자들한테 아파트 준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소송에서 상가 소유자가 졌고요. 또 최근에 또 이긴 또 판례도 있습니다. 조합이 아닙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거는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그 CG에서도 저기 협력업체 법무법인도 있고 검토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그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그 서로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분쟁 사항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추후 연락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네, 혹시 꼭 질문이라든가 건의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럼 마지막 지금 손 드신 주민분 2분 계신데 2분 마지막 질문 받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단지에 살고 있는 라서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추정 분담금에서 보니까 종전 권리가액이 27평이 3억 2천이면은 추정 분담금 종전가액에서 34평으로 가면은 7평이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2억 5, 6천을 분담금으로 내라고 아까 보니까 차트에서 보니까 나왔는데, 그 분담금 한 2억 5, 6천이 그게 나중에 그게 이주할 당시에 그게 최종 분담금으로 남는 건지 변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담금은 지금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 분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략적으로 변동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후에 여기 분담금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에서 온 한동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사 갈 수 있는 주택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주하는 세대가 거의 7,000세대인데 제가 앞서 뭐 두천주공도 그 많은 세대가 이주할 때 저희가 이제 이주 기간을 드려요. 물론 단계별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까지 만약에 뭐 같이 뭐 이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 이후에도 8월 7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내용도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주민 설명을 종료하도록 하고 꼭 뭔가 말씀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남아있을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 뭐 행정 절차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요 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비롯한 재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도 주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무실이 바로 요 옆에 있어요. 2층 옆에. 의견서를 혹시 준비해 오셨거나 개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면 되고요.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수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